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하고 에린 마이어가 쓴 규칙 없음이란 책. 그 내용을 다룬 유튜브 요약본을 저희가 봤거든요. 아, 네, 그 유명한 책이죠. 넷플릭스 기업 문화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넷플릭스가 그냥 뭐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는지 그 비결이랄까? 그 독특한 기업 문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성공과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적응력 뒤에 숨겨진 핵심 원칙들을 좀 이해해보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처음에는 DVD 우편으로 보내주던 서비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저도 기억나요. 그랬는데 어느새 스트리밍 거물이 되고 이제는 뭐 자체 제작 콘텐츠로 상도 막 휩쓸고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으니 네,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술 변화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결국 사람하고 혁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통제는 최대한 줄이는 그런 문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와 책임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자유와 책임, freedom and responsibility. 이게 넷플릭스 문화의 핵심 키워드인데 사실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밀도, 탤런트 덴시티를 아주 높게 유지하는 거고요. 인재 밀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하고 관리자들 사이의 극단적인 솔직함, radical candor를 강조하는 문화. 극단적인 솔직함. 와, 단어부터가 좀 세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불필요한 통제를 없애고 맥락으로 리드하기. Lead with context, not control.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인재 밀도부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어요. 2001년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아시죠? 그때 넷플릭스도 엄청 힘들어서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해야 했대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인원을 줄였는데 오히려 회사 성과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더 활기차고. 네. 사람을 줄였는데 성과가 올랐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랄까 정말 뛰어난 A급 인재들이었던 거죠. 어중간한 사람들이 빠지니까 최고의 인재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열정,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소수의 정예 멤버만 남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해졌다. 그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 최고의 인재는 다른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성장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 팀이다. 이런 비유를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프로스포츠 팀은 모든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어떤 선수가 팀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면 미안하지만 교체해야 하는 거고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적절한 성과, adequate 성과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그 자리에 더 뛰어난 사람, 슈퍼스타가 올 수 있다면 내보낼 수도 있다는. 헉, 정말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좀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신에 나가는 직원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요. 예를 들어 VP급이면 9개월치 급여를 준다거나. 와, 9개월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해준다. 뭐 그런 균형점이군요. 네. 회사는 최고의 성과를 원하고 직원은 그에 합당한 최고의 대우와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구조인 거죠. 이게 높은 인재 밀도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최고의 선수들만 모으는 것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놨다고 다 잘 돌아가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뛰어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번째 기둥, 극단적 솔직함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하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극단적으로 솔직해져라.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이건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에게도 해당돼요. 심지어 CEO에게도요. 상사한테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라고요? 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책 공동저자인 에린 마이어 교수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본인이 넷플릭스에서 강연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청중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교수님, 발표하실 때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셔서 집중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더라는 거예요. 헐, 강연자한테 면전에서 그렇게요? 저 같으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마이어 교수도 처음엔 좀 충격받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피드백이 맞았고 다음 강연 때 그걸 의식하니까 훨씬 발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걸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로 간주해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비판이 아니라 도움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보이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걸 오히려 회사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침묵하지 말고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게 설령 상사의 의견이라도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직설적으로 말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잘못하면 그냥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효과적인 솔직함, 그러니까 캔더를 위한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걸 4A 피드백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4A요? 그게 뭔가요? 첫째, 피드백은 도움을 주려는 의도여야 해요.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나 회사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선의가 중요하군요. 네. 둘째, 피드백은 실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거 별로네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야 한다는 거죠.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이어야 한다. 그렇죠. 셋째는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용기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그런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래야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마지막 넷째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피드백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받는 사람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 이건 좀 의외인데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야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더 부담 없이 줄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방어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극단적 솔직함이 그냥 막말대잔치가 아니라 정말 건설적인 문화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솔직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솔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었네요. 이게 있어야 집단 사고 같은 것도 막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정말 솔직하게 하지만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 이게 넷플릭스 혁신의 2번째 동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둥이 남았네요. 통제 제거, 그리고 맥락으로 리드하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통제를 제거한다니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다 큰 성인으로 대우하고 신뢰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거든요. 성인으로 대우한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규칙이나 승인 절차들을 대폭 없애버렸어요. 가장 유명한 게 휴가 정책이죠. 아, 그 무제한 휴가 그런 건가요? 무제한이라기보다는 아예 휴가 정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쉬세요 이거예요. 며칠을 쉬든 언제 쉬든 보고하거나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정말요? 그럼 막 한 달씩 쉬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네. 본인이 맡은 일을 책임지고 제대로 해내기만 한다면요. 중요한 건 휴가 일수가 아니라 성과라는 거죠. 출장이나 경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규정이나 사전 승인 절차가 거의 없어요. 그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있대요.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출장 가서 비싼 호텔에 묵거나 비즈니스석을 타는 게 회사에 정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알아서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하라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직원들의 판단을. 와,
이건 정말 직원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사고 치는 사람은 없나요? 막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그런? 물론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99%의 선량한 직원들에게 복잡한 규칙과 통제를 적용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보다는 자유를 주고 대신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고요. 와, 통제 비용보다 신뢰 비용이 더 싸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면서 자유와 책임, 문화를 더 강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 제거와 맞물리는 게 바로 맥락으로 리드하기예요. 관리자의 역할이 지시하고 승인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맥락을 잘 설정해주고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는 거죠. 맥락으로 리드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넷플릭스의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테드 서렌도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담 델데오라는 직원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판권을 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구매 비용이 400만 달러가 넘는 당시로서는 다큐멘터리 판권 사상 기록적인 금액이었어요. 와, 400만 달러요?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걸 직원이 결정하자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델데오가 서렌도스에게 승인을 받으러 갔죠. 근데 서렌도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분야 전문가는 나보다 당신이니. 당신이 판단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했대요. 승인 거부가 아니라 판단의 맥락과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 거죠. 대단하네요. 보통 상사 같으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확실해? 보고서 다시 써와.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서렌도스는 델데오가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을 신뢰했고 그 판단을 존중한 거예요. 관리자는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직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목표, 비전 같은 맥락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설정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카로스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죠. 넷플릭스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줬고요. 와, 정말 맥락으로 리드하고 직원을 신뢰한 결과가 빛을 발한 거네요. 근데 이건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인 높은 인재 밀도와 극단적 솔직한 문화가 탄탄하게 받쳐줘야만 가능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나 믿고 맡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높은 인재 밀도, 극단적 솔직함, 그리고 통제 제거 및 맥락으로 리드하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죠. 최고의 인재들이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회사가 설정한 명확한 맥락 안에서 스스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며 자유롭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자유와 책임 문화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넷플릭스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핵심은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인재 밀도, 서로에게 거침없이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고 극단적 솔직함, 회사는 세세한 규칙 대신 명확한 방향과 목표, 맥락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 통제 제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혁신과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넷플릭스식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조직 운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게 고성과를 내는 또 다른 방식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모든 회사에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겠죠. 각자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자료는 넷플릭스의 눈부신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이토록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듯한 문화가 회사가 앞으로 더 성숙해지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성장의 단계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이 문화도 진화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로스포츠팀 같은 모델이 가진 잠재적인 단점이나 혹은 다른 산업이나 다른 문화권의 조직에 이걸 적용하려고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한계점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을 테니까요. 네, 오늘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문화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고민거리를 안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